네 분 의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선 저도 몰랐던 거를 새로운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분 다 우리 국가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정원이 앞으로 정치 개입의 소지는 근본적으로 차단돼야 된다. 그러나 글로벌하는 시점이고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시점에서 국정원의 기능은 필요한 모든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보강 강화돼서 그야말로 나라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국정원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 면에 대해서 네 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생각을 달리할 수 없지만 저 개인 의견을 이렇게 하면서 먼저 우리 한의원 참고인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정원법 3조 1항에 국정원의 업무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특히 여기에 관련해서 그 심리전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지금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부의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에서 나아가서 국가 발전, 사회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재반 요인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구는 국가안보를 용어를 가지고 확장 해서는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국가안보를 네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결정적 국가안보, 핵심적 국가안보, 중요한 국가안보, 지역적 국가안보로 하는데 국가정보기구가 해야 될 국가안보는 결정적 국가안보하고 핵심적 국가안보로 이제 제한해야 된다는 거가 지향이죠. 그 용어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다 하면 좋지만 그럴 인력과 물적 제한도 고려해서 할 일을 하라는 방향성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조 1항에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 요거는 국내 정보 활동의 요건 이제 예시적 성격이냐, 열거적 성격이냐. 요게 지금 이제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시적 성격으로서 이것이 그 이외의 다른 정보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조금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보면 국내 보안정보 가로 열고 5개 했는데 국내 보안정보는 사실 이거는 무척 광범위하죠. 그러나 대공, 대정부정보, 방첩, 테러, 국제테러, 조직범죄는 고심 끝에 국회에서 입법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한정적 열거로 봐야 되고 다만 사이버 심리전은 대공에도 포함되고 대정부 정보에도 포함되고 대테러에도 포함되고 대방첩에도 포함되는 사이버 심리전은 그 자체가 영역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단인 겁니다. 사이버 심리전은 모든 그 국내 보안 정보에 그리고 해외 정보에 이해를 평면을 달리하는 개념이지 사이버 심리전이 대공, 대정부, 사이버 심리 이렇게 들어갈 그런 동일 평면상의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이버 심리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의미가 별로 없다. 의미가 없죠. 국가 안보와 연결된 문제.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러 보니까 서울중앙지법 판례 2005년도에 그 정보기관의 비공개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정원의 모든 직무 내용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직무 범위를 한목적적으로 포괄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제 판례도 명시하실 때라도 여기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붙여 제가 한정적 열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썼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대공이 어디까지고 대정부 정복이 어디까지고 방첩이 어디까지고 요거 그 자체가 또 신축성 있는 용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한정적 열거라고 하는 거하고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신축적인 그 내용을 제한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법원 판례는.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일단 이거는 이 분야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예.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이경철 변호사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완전히 차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국정원은 절대로 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죠. 예. 그럼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 아닌가 싶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을 선거가 2016년도에 총선 2017년 말에 대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국정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개연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 운영하게 되면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의 선의가 발동되지 않는 한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계속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가 말하면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거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 예를 들면은 국정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원은 정보 생산기관인데 생산기관은 생산해가지고 사용권자한테 남겨주는 거죠. 그럼 그걸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사용권자의 소관이다. 그렇다면은 정치 정보 아무리 갖다 줘도 대통령이 안 써버리면은 개입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국정원은 그런 정보를 생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좀 뽑아봤는데 지난번에 19대 원장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국정원장을 했는데 이거 정부 전문가가 아니고 전부 정치인 출신들이 이거 대부분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국정원이 갖다 주는 정보가 맛있다. 그거 잘했다. 하면은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너 이거 왜 가져왔어? 한마디만 하면은 국정원은 그런 정보 생산하지 않을 것이고 생산 안 할 거면 활동도 안 할 것이고 불을 보듯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운용의 문제, 통수권자와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한 의지만 결혼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은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대통령이 정보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을 국정원에 앉히겠습니까? 그것은 국정원이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믿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순수하게 국익을 지키고 정치 권력으로 탈피돼서 정책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대통령부터 그 기관의 수장으로 정치인 출신 원장을 앉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역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정원이 그만큼 국익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보위하는 기관으로서 행사해 왔고 그 근거가 국내 정보 수집, 작성, 배포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정치인 출신을 앉혀가지고 국정원을 정권 보위기구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하게 견지하도록 탈권력화, 탈국내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제가 엊그제 국정원에서 개혁보고를 했을 때 남재준 원장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정치에 관련 정보나 이런 거를 수집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련된 걸 수집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가? 없었다. 남재준 원장은 정치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다시는 우리는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선거 때부터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만 의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정치 정보를 수집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하는 원장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둘째로 남재준 원장이 정치인 출신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남재준 원장이 취임 이후에 보인 행태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두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 록을 원본 그 자체를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행위였고, 둘째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제보받은 날로부터 그 제보일로부터 공개한 시점까지를 보면 지금 현재 수사 재판 진행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에서 나온 증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제보를 가지고 있다가 가장 유효적절한 시기에 국정원이 그 개혁과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의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추가 질문, 추가 질의 때 또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민병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